이번 시간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에 벌써 내용을 요약도 하고 뭐 나름대로 해석도 해갖고 많이 올리고 하시는데, 뭐 써머리 하거나 요약할 거면은 이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스24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표지나 뭐 목차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제가 이제 권유해 드리고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추천드리려고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내용이 참 좋고 심오하고 트렌드를 잘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 구매 또는 뭐 구입해가지고 꼭 읽어보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한테 1년에 책 한 권만 사갖고 볼 수 있다. 한 권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주저없이 이 책을 사가지고 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이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이 시리즈로 매년 나오는데 벌써 16년째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가을쯤에 늦가을, 그러니까 초겨울에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이 나왔고요. 2024가. 그럼 내년 2024년도 그 초겨울쯤에는 2025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한 몇 개월 전에 이 내년에 그 트렌드를 예측하는 키워드를 10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책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난도 교수님께서 이런 그 소비 트렌드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교수이시면서 유튜버이면서 작가면서 여러 가지 뭐 자문도 하시고 사회 기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작가라고 본인을 이제 책에 이렇게 사이트에 소개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좋은 책들도 많이 출간을 하셨고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셨고요.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는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 할 일 없으니까 좀 한가할 때, 할 일 없다기보다는 한가할 때 한 번씩 그 청춘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할 수 있는 책도 되고요.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 겸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특정 나이층을 겨냥해가지고 그 나이가 되면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게 스테디셀러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통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김난도 교수님께서 대표 저자이면서 밑에 또 제자들 저자, 뭐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제자겠죠. 이분들이 또 이제 10명이 이렇게 공동 저자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을 같이 집필도 하고 대표 저자 김난도 교수님 있고 그 밑에서 트렌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여기 기여했던 저자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책이 뭐 올해 베스트셀러의 순위권에는 늘 입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도서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클릭해 보면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쭉 나와 있고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1위 그 철학서,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철학서가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책이 일단은 2위인데, 그래서 제가 김난도 교수님을 존경하는 게 이 제자들이 인지세를 또 나눠 가지면서 생활에 도움도 되고 경제적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서론에 읽어보면은 우리 김난도 교수님이 도움을 줬던 랩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기업체, 은행권 일일이 다 이제 고마움을 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뭐 도움도 받았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난도 교수님의 이렇게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뭐 적게나 많게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기여도 하셨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보고 예측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부자라든지 돈이라든지 부의 뭐 이런 관련된 책 제목에 들어간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그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요약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책은 뭐 부자라는 키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책 표지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철, 인문, 사회, 철학, 이거에 대한 저변의 그 기초 지식, 교양 지식이 있어야지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양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해보고 많이 읽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이 책을 이렇게 클릭하기 전에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서론적인 부분, 여기 보시면요, 예스24에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머니 트렌드 2024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면 보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평점이 높네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구입해갖고 읽어보고, 요거는 이제 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페이지와 다르게 여기 미리 보기를 누르면요,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이 내용들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뭐 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김난소 교수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속지, 그리고 여기 보면 무단으로 그 내용을 오디오북이라든지 요약자료 생성 및 유포 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저는 뭐 이 내용을 요약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책에 대한 그 추천,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저자분들이 좀 있고, 대표 저자가 김난도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드래곤 아이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활용 전점이고, 이 교수님의 특징이 이제 그 해에 그 키워드의 핵심 앞에만 이렇게 따갖고 아주 뭐 이렇게 드래곤 아이스 해갖고 활용 정점 해갖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귀재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트렌드 용어를 너무너무 잘 만들고,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어떤 트렌드 용어를 나타내고 만들면은 그 해의 유행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패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선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나온 그 신조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익혀야지 구닥다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신조어가 또 계속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이걸 못 쫓아가면 또 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론 이런 것들은 챗 GPT 얘기도 나오고 뭐인데, 여러분들이 꼭 굳이 안 사보더라도 앞에 서론 부분에 이 내용의 개요나 뭐 이런 거 너무나 잘 설명했고, 글도 엄청 콤팩트하게 잘 쓰시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필요한 트렌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뭐 디토 소비라든지 말만 한 번에 들어가고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이제 유행어가 될 거기 때문에, 육각형 인간, 돌봄 경제, 도파밍, 이런 것들은 이 교수님의 책에서 만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 다 키워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책을 구해갖고 읽어보시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예스24 거기 보면 소개란에 하나씩 눌러보면은요, 2023년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89페이지에 걸쳐갖고 회고를 또 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024 트렌드는 드래곤 아이스의 약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쭉
키워드라든지 신조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라든지 좀 들어는 봤다, 좀 익숙해지면은 어디 가서 무슨 이 용어가 또 다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아,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런 트렌드로 김난도 교수님이 갈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뭐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핀오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그다음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트렌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목차에서 하나하나 제시를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말에 언변이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뭐 제가 설명한다고 해갖고 다른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김난도 교수님께서 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트렌드 TV 그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팔로잉 하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 앞에 용어에 대해서 개념들을 책에서 이건 아예 책 내용 자체를 이렇게 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개념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다 설명을 드리면은 뭐 교수님께서 요약 서머리 그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다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 책의 내용의 서문 부분이 23페이지 그리고 까지는 핵심의 핵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토 소비의 개념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예스24에서 제가 클릭해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개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최소한 몇십 페이지는 올라와 있어요. 지금 총 몇 페이지까지 올라와 있나 한번 볼까요? 한 30페이지까지는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 개념들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아까 여기서 그 국내 도서 2위 여기를 클릭을 해보니까 베스트셀러 목록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여기 보시니까 첫 번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와 있고 평점이 9.3이네요. 자, 그래서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 40 되면은 뭐 부록이라고 해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뭐 나이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40에도 결혼 안 하고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50에 겨우 이렇게 철이 드는 느낌? 그러니까 뭐 저도 40에 철이 들었다 뭐 이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고, 40에도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나 짓거리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철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철이 때라는 거거든요. 철딱선이 없다. 철부지.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철부지인데 이게 이제 철을 모른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모르는 거를 우리가 철부지라고 하고, 예를 들어갖고 뭐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는다든지 한겨울에 반바지 차림에 그 다음에 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뭐 아니면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한겨울에 노지에다가 씨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철딱선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문 사회과학 쪽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감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 부모님의, 애들을 키웠을 때, 고통, 뭐 이런 것들, 고생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 안쓰럽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때부터 철이 들고, 좀, 행동으로 좀 잘해줘야겠다라든지, 용돈 뭐 챙겨드려야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독일 철학자들 이 책이 어려울 텐데 이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간 거는 굉장히 이제 책을 쉽게 또 설명했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칸트라든지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거 다 쉽게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철학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고,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엔 또 뭐가 있죠?
주역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주역 책도 여러 권 읽어봤고 원문으로도 제가 주역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문 자체는 형이사학적이라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일관성 있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그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서양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서양 철학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동양 과학이나 동양 철학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뭐 주역의 요지라든지 뭐 주역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 동양 철학에서 주역이 지금 세상에는 참 그 미신적으로 치부를 많이 받지만 조선시대만 해도요 사서 삼경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태계 이황이라든지 율곡 이이 선생의 성리학의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기론, 주리론,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이 되기 위한 필독서였고 벼슬길에 가는 이렇게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책들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요즘 새로운 베스트셀러가 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리아 트렌드 미리 보기를 누르면 30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해갖고 이분이 70만 부 기념 에디션으로 해갖고 나왔네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나왔죠. 근데 이분이 그 세이노라는 분이 그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진짜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해갖고 역경을 딛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 부가 되는 마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콤팩트하면서도 진솔하고도 임팩트 있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세이노의 가르침 한번 이것도 읽어보면 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 번씩 다시 해볼 수가 있고 이분이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에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쇼펜하우어 소품집. 야 이것도 이제 그 철학책이 또 4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주려는 인생, 요즘 특히나 많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쇼츠, 틱톡,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보면요. 아, 진짜 뭐 자랑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멋있게 보여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하고, 돈이 많고, 뭐 명품이 있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과시욕을 하려고 막 빚내가지고 빚쟁이가 되고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명품도 들이고 옷도 잘 입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본인의 만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안 봐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쇼펜하우어가 요즘에 철학자 트렌드인가 보네요. 이렇게 4위까지 또 쇼펜하우어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또 철학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려면 그 아들러 철학자가 이제 그 어디 가서든지 그 용기 있게 뭐 당장에는 미움을 받지만 그게 이제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들은 남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갖고 미움받을 것 같아갖고 지레 겁먹고 어떤 일을 못하지 말고 좋은 일, 혁신적인 일, 그 다음에 그런 거에는 다 미움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인간 자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노력을 하고 뭐 기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출중하고 뭐 자상하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좋은 건 다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앞에 김난도 교수님도 옛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냈는데 책에 보면은 막 교수님 존경합니다. 책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책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줄줄이 있는데 간혹가다 몇만 명 중에 한 명씩 그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렇게 비꼬 와가지고 뭐 당신은 얼마나 청춘 때 아파봤냐 뭐 그다음에 다른 책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에서는 댓글에 보면은 또 뭐 당신은 얼마나 흔들려 봤냐 1000번 흔들려 봤냐 뭐 고상한 척 하지 마라 막 이런 악플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악플이 지금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김난도 교수님도 악플에 시달리는 상황이 있어갖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이제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다 위축이 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독서를 퍼붓는 그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독서를 퍼붓고 나서 뒤로는 이제 뭔가 허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건설적인 비판이라든지 좋은 말씀이라든지 제가 어저께 유튜브인가 어디서 글에서 보니까 남에 대한 그 부질없는 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을 죽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욕하는 사람, 욕을 듣는 사람, 상대방 그리고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해갖고 3명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쌍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판은 하는 게 중요하죠. 비난하는 게 좀 나쁜 거고 그래서 그런 비판적 사고방식 이런 거 중요하지만 남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소시오패스도 많고 이제 요즘 그 너르시스트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들은 이제 다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시기 질투라든지 경쟁에서 밀린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 콤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그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가 그 당쟁, 사화, 지금도 국회의원들 뭐 국회의당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 왜 싸우겠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당파, 당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직에 올라가야지만 돈벌이가 할 수 있고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토지를 받아가지고 그 토지를 경작해가지고 소장료를 받고 처자식을 부양할 수가 있고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벼슬에 오르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진짜 뭐 10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 바늘에 그러니까 뭐 하여간 되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직에 올라가면 우리 편, 내 편 만들어갖고 어떻게 끌어와야 되고 그 자기가 메이저한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언제 모함당해갖고 끌려 내려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편이 또 모함을 받으면 저쪽도 모함해줘야 되고 힘 실어줘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희소한 자원을 쟁취하려면은 깎아내려야 되고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도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건전한 그 올바른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슈페터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뭐 존경하는 경제학자들 뭐 이런 용어 많이 했어요. 그 창조적 파괴라고 해갖고요. 뭐 창조를 하려면 뭔가를 파괴해야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이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 김난도 교수님 그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새로운 그 또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파괴적 혁신, 비파괴적
창조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파괴하지 않더라도 창조 혁신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예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새로운 이 생각을 확장을 해주잖아요. 기존에는 대단한 경제학자가 이제 파괴적 창조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비파괴적 창조 혁신도 할 수 있다. 그런 예를 또 소개해 주시고 김찬휘 교수님이 옛날에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개념 책을 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비파괴적 창조 요걸 또 엄청난 또 좋은 개념을 들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런 분들의 대가들의 용어 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트렌드 코리아 다른 책은 안 보더라도 요거는 꼭 구입해갖고 읽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25분 동안 영상 시청하시느라 보시느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